네, 제가 지금부터 딱 5편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런 경제에 관한 상식을 완전히 처음부터 바닥부터 밑바닥부터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 닿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제 3세계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 사람들한테 매번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다 닿지도 않으니까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돈에 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 세상에 진정한 나의 소유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다소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왜 돈 얘기한다면서 이런 소유 얘기를 하냐? 이게 관련이 굉장히 깊거든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10초, 20초 혹은 한 1분 정도 진정한 나의 소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은 내 건가요? 이 핸드폰은 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가령 인도를 여행을 하는데 밤에 골목길을 가고 있어요. 밤에 골목길에 이제 깡패들이 나타나요.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럼 이 핸드폰 내놔야겠죠, 당연히. 그럼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좀 더 바꿔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나의 소유는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뭐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들은 다 진정한 나의 소유가 아니겠죠. 뭐 내가 만약에 지갑에 돈이 10,000원 들어있어요. 뭐 소매치기 당해서 10,000원 잃어버리면은 내 소유 아니잖아요, 그건. 뭐 내가 노트북이 있어요. 카페에서 잠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갔더니 없어졌어. 뭐 경찰을 통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경찰이 제 기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내 소유가 계속 그 범인을 잡아서 내 소유가 유지될 수 있는 거고, 뭐 멕시코 같이 이제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못하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만 가봐도 카페에다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온갖 물질적인 것은 다 빼앗길 수 있는 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소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진정한 나의 소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뭐 부모님의 진정한 소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진정한 소유가 아니죠, 그쵸? 뭐 결혼하면 다 뭐 남편이나 아내 거가 될 거고, 뭐, 뭐 부모라고 해서 뭐 자식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건 요즘 정서랑 완전히 맞지가 않죠. 이제 흔히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실 만한 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집,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집이나 자동차는 뭐 깡패가 온들 뺏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법치나 이런 치안이 잘 세워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동차나 집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나라인 중국이나 러시아만 봐도 중국에서는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 갖고 있는데 나라가 뭐 시진핑이 내일부터 이거는 나라의 중국의 소유가 된다. 이런 중국 거잖아요. 북한 마찬가지죠. 개인 소유가 없죠. 북한에서 아무리 높은 뭐 장성급 지휘관이 개인 집을 갖고 있어도 김정은이 어느 날 이제부터 우리 거다 하면은 그냥 북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북한 나라 게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 마찬가지고 중국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요. 자동차 같은 건 사실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의 자동차 중에 꽤 강력해 보이는 뭐 그런 덤프 트럭이라든지 뭐 버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나라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것보다 약간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나라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빼고 그럼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이나 차는 진정한 나의 소유가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요즘 여러분들 다들 세금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월세나 전세가 아닌 이제 매매로서 집을 사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1, 2년 살려고 매매하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제 생각에는 뭐 99%의 사람들은 어떤 집을 매매로 살 때 있어서는 한 10년은 적어도 10년은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2021년 공시가격안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입니다. 보면은 뭐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릴리버파크 아주 유명한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보면은 2021년 공시가가 24억 정도 되는데 보유세를 내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파트에서 보유세를 내는데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억이라는 큰 거금을 마련해서 나라에서 이건 내 아파트다라고 이제 샀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 이 집을 살려면 내가 월 200만 원씩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젊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월세보다 훨씬 비싼 데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죠.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더 싼 아파트는 뭐 또 조금 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얼만큼 내는지 보자고요. 강남 2주택자 아크로 리버파크랑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아파트 가격이 41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공시가가 보유세를 1년에 1억 2천만 원 냅니다. 이 사람은 아까보다 더 심하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월세를 나라에게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천만 원씩 나라에 월세를 내야지 이 두 아파트를 소유하는 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나 사서 자기가 살고 은마아파트에 자기가 살고 아크로 리버파크 아들한테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두 부자가 나라에 내야 될 그러니까 두 부자 아빠와 아들이 나라에게 월 1천만 원씩 월세를 내야지 이 아파트에 살 수가 있어요.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 내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41억짜리 공시가가 41억짜리 아파트에 1년에 1억 2천만 원씩 세금을 내요. 10년이면은 12억이겠죠.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은 살려고 아파트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41억짜리 아파트에 10년 사면 12억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집의 3분의 1이 나락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내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거의 대충 3, 40년이면은 이 집이 완전히 나락게 된다는 거랑 똑같죠. 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은.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뭐 능력이 좋은 사업가라든지 뭐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등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혹은 굉장히 좋은 사업 수완을 갖고 41억을 벌어서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날부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더 이상 그 돈을 벌 능력을 유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의학적으로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서 그냥 골골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텐 그때부터는 월세 1천만 원씩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그대로 1년에 1억 2천만 원씩 뺏기고 10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걸 뺏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시간에서 빨리 넘어가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2000cc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소나타 같은 거 한 2,500만 원짜리인데 뭐 이런 처음에 샀을 때 이런 취득세 이런 거 제외하고도 이만큼씩 세금을 내요.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보유세를 냅니다. 보면 보통 이제 자동차도 보통 한 10년은 타잖아요. 5년, 10년 타는데 뭐 10년 탄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충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대충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0만원씩 10년을 내게 됩니다. 10년 동안 하면 400만원이겠죠. 그럼 2,500만원짜리 소나타를 샀는데 400만원을 10년 동안 세금을 내면은 6분의 1이 또 안 받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의 완벽한 나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 사실상 나라에게 나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힘이 센 깡패에게 매번 상납금을 내야지만 그게 내 소유로 인정이 나라에게 있어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그거의 능력이 없으면 나라에게 뺏기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진정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진정한 나의 소유,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나의 소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기억, 추억, 경험입니다. 그거는 옆에서 누가 칼을 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인도에 가서 뭐 깡패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돼도 그리고 나라가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뺏기지 않는 여러분의 진정한 소유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